오늘 또 기출문제. 작년에 무효 한 문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최소 하나 출제됐고. 그러니까 오늘 총 3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적어놨어요? 수업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 1번 문제는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자,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 자, 무효가 뭐 있어요? 무효가 뭐예요? 자, 무효라는 개념을 일단 잡고 가라. 무효 문제를 계속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그럼 무효란 무엇인가? 자, 무효의 종류가 있죠. 무효의 종류가 뭘까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절대적 무효와 뭐예요? 상대적 무효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앞으로 절무상무라고 이야기할게요. 절무상무. 두 번째 뭐가요? 학적 무효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요정. 자, 무효는 성립요건은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죠. 그래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무형이 재생이라는 게 있거든. 무형이 재생과 관련돼서 첫 번째 뭐예요? 137조. 그래서 뭐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무형이 뭐예요?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무행의 추인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그러면 올해 이제 선생님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 요게 나올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유동적 무효 8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이걸 단단히 정리해 두시고. 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개념을 헷갈려. 자, 절대적 무효는 어때요? 선의든 악이든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거는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그 정도.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추인이라는 것은 아까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무효은인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다야. 그러니까 지금 무효 문제를 풀면서 이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떠오르지 않으면 여기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면 무효와 관련돼서 이제 요거 그대로 나타날 테니까 이제 접근해 보자고요. 자, 1번 볼까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자,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학적 무효냐, 유동적 무효냐, 그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뭐가 보여요? 차고는 무슨 사유? 취소. 여기는 뭐예요? 기망은 다른 말로 사기. 그렇죠. 여기는 뭐가 보여요? 사기. 여기는 뭐예요? 차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취소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숙지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애웠던 거예요? 읽어봐요. 제착, 사각. 이렇게 이제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요 문제도 많이 틀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29회 때 출제됐으니까 지금 몇 해예요? 한 8년 전의 문제네요. 그래서 무효 취소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 사유와 관련돼서 하나 정확하게 숙지해 두면 되겠죠. 뭐예요? 제착, 사각. 여기 기망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죠. 기망은 일종의 요거하고 똑같은 지문이야.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아요. 여기 뭐가 보여요? 차고. 그러면 여기 대조죠. 그러면 이것도 대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찍어갈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4번 이렇게 되네요. 자, 문제 2번 풀어보세요. 참 좋은 문제야. 자, 그걸 샘플 문제로 잡아요. 그거 하나가 무효하면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자, 여기 봐봐요. 자, 제가 뭡니까? 우리 이제 15년 차인데, 머리카락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누님들이네. 자, 저 사람은 뭐예요? 초등학교 졸업이고요. 여기도 초등학교 졸업이야. 그 당시에 뭐예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60이 다 넘었어요. 이 사람은 어디에요? 창동 누님. 저 사람은 평택 누님. 평택 누님이에요. 자, 평택 누님은 뭐예요? 남편이 이발사예요. 그 이발사하고, 그러면 요 여자분께서는 평생 멘토사로 같이 동업을 해서. 근데 요분은 포기하셨어요. 도저히 안 된대. 애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분은 뭐예요? 몇 년 만에 합격했어요? 7년 만에 합격했어요. 7년 만에. 그래서 남양주에 수업할 때 남양주에 직접 와가지고 뭐예요? 그때 횟집에서 회를 사준 적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지금 뭐 7년 하고 나서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 검정고시를 봤어. 그래서 중검, 고검, 대검까지 합격한 걸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까지 간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겼으니까. 근데 차이점은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꾸준히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을 단절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누님은 그래도 계속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자꾸 안법만큼 성숙해지는 거고, 이분은 뭐예요? 그냥 문제 자체가 안 풀려. 읽히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무효죠. 무효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학적 무효와 예정적 무효. 무형이 재생과 관련돼서 일부 무의 법리죠. 그럼 일부 무의 법리 또 하나는 뭐예요? 무형의 전환. 이거는 뭐예요? 질적이에요, 양적이에요? 양적. 요거는 질적. 요거 무형의 주인은 소고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소고표하고 장례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좀 걸린 거. 무형의를 주인하면 잘라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여기 처음부터 소고표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처음부터.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소고표와 장례우가 눈에 안 띈단 말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소고표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 성립한 때로부터 이거죠. 그러면 무형의 주인은 소고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주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눈에 잘 안 띄어. 뭐 전부터? 처음부터. 이게.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 돼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눈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 그러니까 졸리니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이겨내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그럼 나머지 이제 오답적인 틀린 나머지 문제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주인 요건을 갖추면 잘라봐요. 자,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 주인도 허용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봐봐요. 요거는 두 개 지문이 잘린 거야. 요거 잘라봐요. 여기까지 잘라봐요. 잘랐어요? 자, 그러면 주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랑? 일단 하나. 또? 아따. 그런데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킨 거. 이제 무효가 됐어요. 그럼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춰서 안 갖춰서? 갖춰서.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죠. 그 무효를 추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두 개 문장이 갖춰져. 이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일단 여기서부터 잘라줘야 돼. 그러면 보면 주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란 뭡니까? 자,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됐죠. 그럼 무효란 흥림 요건은 갖춰서 안 갖춰서? 갖췄죠.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러면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주인도 결론 허용된다. 참 아름다운 문장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가 참 뭐예요? 참 재밌고요. 그러면 이거는 취소와 무효가 뭐예요? 취소, 무효, 주인이 짬뽕이 된 거야. 짬뽕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이해를 해버려요. 여기까지 잘랐어. 자, 주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취소란? 일단 성립 요건은 일단 요 하나 확정적으로 무효화돼서. 그럼 무효라는 개념은 뭐예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무효는 성립 요건을 갖췄죠. 그럼 법률행위 주인도 결론 허용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무효행위의 주인 이 소리야.
참 재밌는 문장이죠. 재밌는 문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험장 가면 지금 식사하고 헌수 상태야. 이게 대체 뭐예요? 이게 러시아 말인가, 러시아 말인가, 러시아 되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모임 법률행위는 잘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읽어봐요. 5자로 얹지만.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주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죠? 자, 4번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잘라요. 자, 무효란 어때요? 성립요건은 갖췄어. 갖췄죠. 그러면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설사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 참 어려운 문장이야. 이게 29의 문제는 초보자들이 풀기에는 참 힘들어요. 근데 딱 하나 답이 보여. 몇 번이? 1번이 딱 보이기 때문에 1번을 못 찾아내면 이건 답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5번에 폭력인가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이거는 백사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별표가 딱 하나 해놓고 백사조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죠. 주인은 돼야 안 돼? 안 돼. 전화는 네, 그래서 여기 불이죠. 불전 있다. 그렇죠. 있다. 불전함이 있다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야. 자, 질문은 쉬는 시간에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럼 폭력인가 백사죠. 불공정한 거래 행위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다. 불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네다섯 번 풀면 그냥 이렇게 나와. 여기 찾아서, 처음부터, 틀렸다. 자, 취소하면 일단 하나, 확정적으로 무효시키는 거니까, 무효는 승립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아까워.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무효행위 추인도 허용된다. 이 소리거든. 영어는 여기까지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효인 법률의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 무효는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어때? 자, 무효니까 손해배상 생길 특이 없어.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같은 지문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어제 강의할 때 수강생 1대2로 강의하거든. 그래서 1대2로 강의하는데 설명해봐. 교수님 설명해봐. 네가 설명할 줄 알아야 아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야. 그래서 요 2번 문제는 그래서 요번에 이야기했지만 자, 다른 걸로 해서 그 파트의 핵심 나올 만한 기출문제를 기출문제가 아니라 핵심 문제를 넣어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페이지가 약간 두꺼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뺄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 중이야. 오늘 복사하는 것도 그걸 뺄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야, 지금. 빼자니 문제가 들어가니까 페이지가 넓고, 안 빼자니, 그래서 또 페이지가 늘어서 사람들이 페이지만 두꺼우면, 이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 딱 의미를 잡아서, 그러면 이 문제를 샘플 문제로 잡아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답은 몇 번? 1번. 계속 이제 반복이 돼. 3번 한번 자기 힘으로 한번 풀어봐요. 자, 여기 봐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를 헤매고 있는 분은 있죠.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의 법률행위를 모두 그런가. 그럼 물음표 뒤에 뭘 골라야 돼? 절대적 무효. 그렇죠? 절대적 무효를 골라라 이 소리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그럼 추인은 안 돼. 근데 전환은 가능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아마 요거는 X. 그러면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포함되네.
자, 기억이 안 들어간 거 삭제해야죠. 하나, 둘. 그래서 기억 1, 2, 4 중이네요. 자, 무건들이 법률행위 주인 돼야 안 돼요? 되죠. 무건들이 주인은 소고표가 발생하죠. 네, 요거는 주인은 됩니다. 네, 돼요. 그러면 요거는 X네. 여기에 포함되지 않네요.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조금 전에 배웠네요. 요거는 절대적 무효로서 주인 불가능. 통정의 표시는 상대적 무효죠. 주인 가능.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몇 번? 기억과 디귿.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저희가 지금 뭡니까? 절대적 무효, 이거는 절대적 무효는 추인은 안 돼. 그래서 백사전은, 그러면 103전은 추인돼야 안 돼. 안 돼. 전환도 안 돼. 그런데 백사전은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해. 그래서 불전환.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의도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가 요걸 골 게 아니라 요 문제의 의도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요 물음표 뒤에 뭘 고르라는 거다, 결론. 절대적 무효를 골라라. 이 말하고 하거든. 절대적 무효.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꾸 풀어봐요. 풀어봐야 돼, 느낌을. 자, 됐어요? 자, 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작업 들어가고요. 자, 여기 자르고, 요거 동그라미 쳐놔봐요. 불, 읽어봐요. 전함 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요거만 칠 거예요. 불, 전, 있다. 그쵸? 자, 토지거래가 관련해서 토지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죠. 불허가 처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확정 무효. 그쵸? 자,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 표시를 추인한 경우, 그러면 이건 상대적 무효라고 써요. 상대적 무효. 그러면 또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봐봐요. 상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는 어때요? 자, 소고표 있어, 없어? 소고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뭐를 계약을 체결한 때 이게 소고표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이 체결한 때, 계약을 체결한 때가 바로 소고표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면 소고표와 장려가 잘 안 보여. 시험장에 가면. 자,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때 처음으로 갔다라는 거잖아. 무효행위 주인은 결론 소고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다는 거네. 그러면 언제로부터? 자, 그러면 취인 한 때로부터 유효화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돼. 자, 4번은 이미 부동산에 관해서 매도행위 채권자가 적극가담 추천하여. 그럼 뭐가 떠올라요? 103조가 떠올라야죠.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무슨 가담? 적극가담. 이게 봐야 돼. 그럼 103조 위반이야. 그러면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도 결론 무효가 된다. 여기 이중매매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중매매 확정 원리에서 저당권과 관련돼서 무슨 가담? 적극가담. 그러면 여기 적극가담, 저당권 무효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에 토지거래가 의해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대.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서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자도 줄자로 여기에서 이제 속는다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러면 무효를 주장하는 이익이 있다면 어때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설사 책임이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 좋은 문제. 예술이에요, 예술. 진짜 드라마틱하고 뭐예요? 재밌는 지문이야. 모르죠?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마약 먹는 게 재미없어. 난 지금 문제 푸는 게 뭐예요? 기분이 짜릿짜릿해.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문장이 해석되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움츠려져. 짜릿짜릿해요.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느끼면 뭐예요? 그러면 고득점으로 가는 거야. 고득점은, 그러니까 학교로는 40점 맞으면 무조건 80점을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일 1차 합격률이 점수가 저는 민법 50, 학교는 70점대. 민법 70점대, 학교는 50점. 최소한 한 과목은 최소한 최소 70점 이상이 하나가 있어야 돼. 전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런, 그러면 이제 연속을, 손이 움직여. 불전함 있다. 불허가 처분이 있대. 그러면 불허가 처분 확정무효다. 상대적 무효는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주인한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체크를 딱딱 한다고. 적극가담, 저당가,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무효가 된 경우,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하거든. 책임 있는 사도, 책임 있는 자도,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다 하는. 그러니까, 무효는 어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참 괜찮은 문제들이야, 무효와 관련돼서. 근데 나온 문제는 다 나와 있어, 지금. 기출문제만 잘 풀어도 풀이 나와 있다고. 지금 뭡니까? 지금 이미 공인중개사는 다 나와 있어. 더 이상 만드는 게 몇 개 없어. 못 만들어, 그러고. 그래서 자꾸 기출문제하고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익숙하다, 뭐라 그랬어? 대자비, 그것도 까먹었네. 그렇죠? 생사다, 자매비, 그렇죠? 자매비. 불어입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문제를 푸냐면, 5번 문제를 또 풀어봐요. 자, 이 문제도 뭐예요? 자, 문제를 읽을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을 하라고.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거 물어봤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를 걸러라. 이 소리잖아. 절대적 무효. 그렇죠? 그러면 통정의 표시, 상대적 무효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네요. 강박 취소 사유죠. 상대적 취소. 무건들이 본인을 위해서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요건 추인할 수 있죠. 미성년자가 법정명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취소죠. 자, 5번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가구역, 토지거래 계약.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죠. 정답은 5번.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부터 먼저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문제가 안 풀린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이걸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5번은 뭐라는 거예요? 뭘 골라라? 절대적 무효를 고르라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 거네. 자, 6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다음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잘라봐요. 추인이 키워드네. 추인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그러면 종료돼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원인이 소멸한 후에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은 1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주어를 못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기 잘라.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자르면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럼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죠. 자, 무효인 법률 행위는 잘라봐요. 여 무효 동그라미. 무효는 어때서? 그러면 무효는 무효 기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자체가 없다라는 거네. 틀렸다라는 거.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은 요 후단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2번은 일부 무효 법리네. 그러면 요거네요. 일부 무효 법리는 137조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나눠질 수 있어야 돼. 세자로 번지면 가분사. 무선적 의사가 있어야 돼. 가정적 의사.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이죠. 추인은 어때요? 법률행위죠. 그러면 묵시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식 불요식이라. 자, 강행 규정이 위반한 무효인 법률을 추인한 때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틀렸네요. 절대적 무효는 뭐예요? 자, 소고표가 있어 없어? 없어. 무효행위 추인은 소고표가 없습니다. 뭐한때? 추인한 때로부터. 여기 뭐라고 써놨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지금 지엄장감은 소고표와 장려의 요 중간이 헷갈리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소고표라는 것은 그걸 잡아요. 처음부터 법률행위 한 때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A시장조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똑같은 문제를 한 두세 번 풀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추인, 원인이 소멸 후 거래기 인정.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우리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X네. 일부분이 뭐냐면 가정적 의사 고려되지 않는다. X. 자, 무시적 주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강행 규정 위반은 자,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 여기서 틀렸네. 처음부터가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그죠? 강행 규정은 추인 자체가 절대적 무효라면 추인 자체도 안 돼요. 무슨 무효에 한해서? 상대적 무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풀다 보면 감각이, 그럼 손이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찍어 나간다. 이렇게. 그 정도가 돼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 그래서 나중에 또 와요. 선생님, 저 문제가 풀리는데요. 제가 알아서 푸는 겁니까? 모르서 푸는 겁니까? 또 이제 대접 현상이 벌어져. 알고 푸는 거야. 알고 푸는 거. 자, 그러면 문제 7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자, 봤어요? 자, 봐봐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여기가 추인 동그라미. 추인은 소멸된 후 동그라미.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인정된다. 그럼 기억이 안 들어가면 틀리네요. 그럼 다 뭐 기억 안 들어가고 지워버려보죠.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1, 3, 5 중에 하나네 또. 만약에 정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니언을 보죠.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 절차나요. 계약 절차나요. 원래 계약은 뭐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채권행위죠. 그런데 권리자가 추인했대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로. 그러면 물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해서 무효죠. 그런데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는 계약 체결시로부터 읽어봐요.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기속된다. 맞네. 자, 디귿과 관련돼서 그러면 디귿이 안 들어간 거 틀렸네요. 들어가니까 니은이 안 들어가면 틀렸네요. 그러면 정답은 5번. 이거 확률 게임으로서 이건 잘못해놨다. 그쵸? 자, 저는 이렇게 안 해요. 만약에 낸다면. 이걸 뭐, 세개 지문이 나오니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지.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승낙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의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난다? 선납시부터. 그죠? 선납시. 정답은 5번.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고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작년 기출문제야. 자, 작년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자, 틀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잘랐다. 주인 동그라미. 주인은 묵시적 방법도 할 수 있다. 무형의 주인은 뭐야? 우연히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 맞네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배 행위에 따라 법률효과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요? 없다요? 없다. 맞죠? 자,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의 추인하며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 원칙이 들어갔네. 여기서 틀렸네. 추인한 때로부터. 틀렸죠? 권리자에게 기속한다. 소급효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요 문제 풀었잖아. 요 문제 자체를 우리가 풀었죠. 그러면 4번이 여기가 틀렸네. 추인한 때로부터. 틀렸다. 자, 토지거래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 지정이 해제됐대. 그러면 해제됐으면 읽어봐요. 확정 유효. 그렇죠. 정답은 4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문제 풀던 기출 지문을 다 모아놓은 거네. 그렇죠? 여기에다 말장난을 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번의 정답은 몇 번? 4번. 그렇죠. 작년 기출 문제예요. 한 문제. 자, 9번부터는 이제 요거는 무슨 상태예요? 유동적 무효. 거기에다 별표 3개 놓고 유동적 무효.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유동적 무효는 8번에다 옆에다 써요. 요게 암기가 돼야 돼. 이제 끌고 가야 돼. 자, 첫 번째. 아직 유무효가 결정이 됐어, 안 됐어? 그 옆에다 써요. 자, 채권적 효력이 없다. 여기에다 몇 번 문제 옆에다 써요? 9번 옆에다가. 자, 그러면 9번 옆에다가 그러면 채권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자, 물권적 효력도 없어. 왜?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협력 의무네. 협력 의무는 두 번째 논점으로 우리가 떨어져요. 자, 하나는 착수 전으로 보죠. 착수 전이야. 착수 전. 자, 착수 전이라는 것은 착수 전 단계로 봐. 그러면 해약금에 따른 해약은 할 수 있다. 해약금에 따른 해약. 따른 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네. 아직 착수 전 단계입니다. 자, 협력 의무는 어때요?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선의행 의무네. 협력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 앞선 전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동시 이행 한편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네. 않는다. 동시 이행 형태는. 자,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는 유동적 무효죠. 그럼 유동적 무효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 확정 유효가 될 수 있고 확정 무효가 될 수 있어. 한번 뭐 뻔한 번째예요.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자, 다섯 번째 관련돼서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이죠. 그렇죠? 근데 토지거래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 이거는 합의가 있던 어떤 절대 무효. 그렇죠?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토지거래가 구역은 마이너스에 플러스예요. 마이너스. 이거는 플러스. 곱해봐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즉 절대적 무효가 돼. 그럼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종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웠어. 이제 봐봐요. 애웠어. 뭐라고 외워요? 자,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고, 협력 의무,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 이걸 써먹지는 못하는 거야. 지금 요 5개가, 유동적 무효는 5개가 무조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첫 번째 문제니까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같이 이제 적어놓고 외워보자. 첫 번째, 채권적 효력이 있었어. 없어. 물권적 효력도 없어. 협력 의무.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는 확정 유효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럼 토지거래에서 중간 생략 등기나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 자, 그럼 갖다 붙여보죠. 자,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무슨 문제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약식 사례 문제라고 그래. 약식 사례 문제. 그래서 이제 출제운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출제 뭐에 하는 자 감독관이 담당한 이야기예요. 자 앞으로 가벌 평정을 뭐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가벌병을 나라는 간단하게 가벌만 나오는 것은 이건 무슨 사례라고 해? 약식 사례 문제야. 결론적으로는 요거